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 다양한 주제를 하네요. 자, 이번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김덕진 교수님 모시고 네. 요즘 뭐 딥시크 난리인데 국민 삼촌, 인공지능 잘하는 국민 삼촌 김덕진. 인공지능 과외 선생님 네. 김덕진 교수님한테 어. 좀 딥시크 하도 말이 많아서 좀 정리 좀 잘 좀 해줘라. 이게 좀 이상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수입니다. 네. 네. 요 며칠 사이에 속이 많이 터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속이 터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딥시크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막 하고 다닌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너무 부담돼요.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난리 났어 지금. 이거 알지도 축하합니다. 못하는 것들이 그냥. 아닙니다. 오늘 네. 딥시크 정리한다. 덕진이가 정리한다. 제가 좀 교통 정리하면은 딥시크가 너무 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섞여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할 때 도움되는 거랑 그리고 최근에 또 딥시크가 막 시끌시끌하니까 오픈 AI도 되게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막 오픈 AI가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딥시크가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거 아시죠? 두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추론 네. 모델형이 하나 네. 있고 뭐그 앞에 게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잘 나눠봐야 되는데 딥시크가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용성에 있어서 나누면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설치형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인터넷 연결해서 웹사이트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앱으로 쓰는 거 우리. 딥시크 네. 앱을 깔면 쓸 수 있는 게 있다. 네. 아니요 앱이 아니라 PC에 앱 그냥 말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가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거를 내 컴퓨터에다가 딥시크를 설치를 해서 임베디드형으로. 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AI 모델을 요즘에 이제 나올 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되는데 폐쇄형 AI가 있고요. 예. 공개형 AI가 있어요. 예. 공개형은 큰 집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공개형은 자기네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든 라마라는 모델이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왜 이게 이슈가 됐었냐면 기본적으로 챗GPT나 생각해보시면 지금 챗GPT를 제가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예. 근데 만들고 싶더라도 챗GPT의 설계도가 어떻게 돼 있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들이 공개하진 않거든요. 예. 네. 네. 마이크 방향을 조금 맞췄다라는. 반대로 말씀. 네. 아니 반대로. 이렇게. 네. 예.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그 챗GPT에 대한 설계도를 공개하진 않아요. 예. 그 예전에는 좀 공개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개형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메타나 딥시크들은 자기네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계도를 공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번에 딥시크는 심지어 추론이라고 하는 이게 생각을 하는 모델에 대한 이제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레시피를 조합해서 만들었다까지 쉽게 말하면 공개를 한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공개한 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사이트에서 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설치형이 있어요. 자, 근데 웹사이트에서 쓰는 거가 지금 우리가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뭐 딥시크 설치하면 뭐 중국에 뭐 여러 가지 뭐 간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딥시크를 딥시크.com에서 쓸 때만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딥시크 오픈소스라는 거를요, 이따가도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쉽게 말해서 PC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PC에 설치할 수 있는 모델을 제가 PC에 설치를 하면 컴퓨터 사양을 타잖아요. 컴퓨터가 만약에 내가 되게 좋은 거면은 최신 걸 쓰겠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이 설치형을 클라우드나 웹 서비스에 여러 개에 올릴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모르시겠지만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가 퍼플렉시티라고 그 많이 들어봤잖아요. 인터넷 이제 그 네, 어떻게 예. 보면 네, 검색하는 저 거. 쓰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 안에도 지금 이 말씀대로 딥시크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더군요. 어느 네. 날부터 너 네. 퍼플렉 이거 딥시크로 할래? 뭐 이거 선택할 수 있게 돼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딥시크가 여기에 미국에 호스팅된 새로운 딥시크 모델이라고 굳이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딥시크가 중국에 자꾸 데이터가 넘어간다고 하고 중국 서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녀석은 이 설치형, 그러니까 오픈 소스니까 내가 그걸 가져와서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 퍼플렉시티 서비스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똑같이 쓰더라도 퍼플렉시티 안에서 쓰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POE도 그렇고 딥시크도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POE라는 서비스는 또 이 여러 가지의 서비스 모델들을 골랐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도 POE가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딥시크가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뭐 리튼 같은 서비스에도 이미 딥시크가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넣었겠죠? 네, 최근에 넣은 발표된 거죠.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럼 넣느냐? 이들이 직접 넣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식이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잖아요. 그 클라우드 안에 딥시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넣었겠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아니, 딥시크가 이거 봤더니 우리 거 좀 뺏긴 것 같아. 우리 뭐 예를 들면 챗GPT 뺏긴 것 같아. 막 이랬던 애들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는 이 딥시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딥시크 자체의 모델 자체에 뭔가 이렇게 중국에서 뭐 가져가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설치를 안 했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은 이 오픈 소스 자체에서의 보안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이제 갖는 의미가 되게 크기 때문이에요. 이 오픈 소스라는 게. 딥시크의 오픈소스 네, 방식이. 딥시크의 오픈소스 방식이. 자, 딥시크의 오픈소스 방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화면을 여러 개를 띄워볼 건데, 자, 이게 이제 웹사이트로 쓰는 딥시크입니다. 네, 이거나 앱을 좀 설치하게 되면 이거는 약간 이제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한번 얘한테 이런 걸 시켜볼게요. 근해 공식에 대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죠? 한번 이렇게 방식으로? 수준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한번 인문의 해볼게요. 일패. 네, 네. 네. 네, 이렇게 한번 지금 근해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딥싱크 누르면 이게 R1을 쓰는 거거든요. 네. R1을 쓴다고 이렇게 누르면 이 녀석이 생각을 하면서 추론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내기 시작하는데 실제 이제 아까 제가 좀 만든 것들이 있어서 자, 이 녀석이 24초 동안 생각을 하면서 좋아, 근해 공식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뭔지 시작을 하겠지? 막 이렇게 뭐 얘기를 서론이지. 하기 시작을 해요. 음. 네, 지가 혼자서 24초 동안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근해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 오, 네. 그럴듯한데?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럴듯하냐면 챗GPT도 제가 여러 가지를 써봤거든요. 예. 챗GPT에 여러 모델이 있는데 5원 모델한테, 그러니까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게 5원이거든요. 예.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미국 서버로 잠깐 연결을 해놔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5원한테 물어보면 얘보다 답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그 5원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답변의 능력이 확실히 그 이제 그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 딥시크에 이번에 나오는 것보다는 좀 나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자, 근해 공식, 이거 O3, 자, 똑같이 물어볼게요, 그냥. 예, 이거를 제가 챗GPT 여기 보면은 이게 5원, 예. 5원한테 물어볼게요. 예. 똑같이 물어봤어요. 네. 그럼 얘도 논리적 설명을 돼.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얘가 지금 논리적 설명에 대한 얘기를 근해 공식을 해서,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높임말을 쓰네 쟤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자, 어렵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중학생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중학생 수준에서 여기 보면 해를 찾을 수 있는 공식이에요. 예. 근해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분자, 판별식, 숫자 대입하기 이런 식으로 이게 꼭 되잖아. 사람들이 중학생 수준을 하라 그러면 했어요. 만 하면은 쉬운 건 줄 알아. 자, 이렇게 하는데 예? 이제 5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상수항 뭐 이런 식으로 좀 용어가 어려워요. 예. 자, 이렇게 해도 어쨌든 얘가 나오는데 자, 이런 서비스를 내가 PC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컴퓨터에다가 깐 겁니다. 그러니까 딥시크를 컴퓨터에 깐 거거든요. 네. 예. 그럼 딥시크를 컴퓨터에 깔면 자, 이 녀석이 확실히 용량이 작은데 답변이 좀 이상해요. 그죠? 여기 보시면 2차 방정식 허구지 이즌트 막 방정식 아니 헛소리를 하네. 네, 헛소리를 하죠. 예. 근데 헛소리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 녀석이 용량이 되게 작다는 거예요. 용량이. 헛소리를 하는데 용량이 작은 게 뭐가 네. 장점이에요? 용량이 작으니까 네.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용량이 작은데 헛소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얘를 튜닝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큰 의미를 갖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북의 라마 예. 이게 지금 요즘에 되게 똑똑해져가지고 한국어도 되게 잘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어허. 처음에 오픈 소스로 나왔을 때 이 녀석은 한국어를 아예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소스 코드가 열려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도 잘할 수 있게 요즘에 이제 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지금 이 이제 딥시크 같은 녀석도 지금 이렇게 용량이 작게 나왔어요. 그럼 작게 나왔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튜닝을 하기 시작하면 한국어도 잘하고 모두 잘할 거잖아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튜닝이 되기 시작하면 이 녀석이 들어갈 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내 PC에 다운받아서 나 혼자 튜닝 시킨 건데 그게 어떻게 집단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내 PC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PC에서 언어를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예. 그럼 업그레이드 된 모델을 다시 아까 사람들이 설치할 수 있는 거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네네네. 안 올리면 진화를 못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것들이 네.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검증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거꾸로 말하면 나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얘기를 하니까 같이 이제 똑똑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챗GPT를 갖고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어도 챗GPT는 우리가 챗GPT 서비스를 API로 가져와서 예. 사용료를 내고 쓰잖아요. 근데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에다가 제가 뭔가 껍질을 끼우더라도 그게 이걸 통으로 제가 딴 데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 이 뒤에가 챗GPT니까 그걸 예. 빌려 쓰는 거니까. 예. 근데 얘는 통째로 가져와서 내가 고쳐서 어디다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픈 소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옛날에 리눅스 가지고 네네네. 리눅스는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쭈물딱거리고 저렇게 네. 쭈물딱거리고 그걸 공개하고 얘가 이거 썼네 그럼 또 그걸 가져서 쭈물딱거릴 수 있듯이. 네. 아.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얘기를 생각보다 언론에서 안 하는 거예요. 쭈물딱이. 아유. 아 진짜 쭈물쭈물 하는 거죠. 재밌게. 쭈물딱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예. 이제 왜 딥시크에 대해서 그런데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딥시크 같은 애가 얘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라마도 있고 실제로 이런 오픈 소스가 수백 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딥시크에 이렇게 난리냐? 얘가 추론을 하는 것까지 하는 첫 번째 오픈 소스라서 그래요. 아 추론용은 네, 추론용으로는 첫 번째 오픈 소스예요. 추론이 뭐예요? 추론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GPT가 생각해 보시면 챗 GPT 3가 있었고 예. 3.5가 있고 4가 있다가 5는 안 나오죠. 예. 그럼 다 지금 챗 GPT 4, 뭐 5.1, 뭐 5.3, 막 5.3 미니 나오죠. 그게 추론을 하는 애들을 붙인 거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언어 모델을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막 학습을 시켜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 모델 자체를 한 번 더 똑똑하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막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다 또 모아야 되고 그래픽 카드 H백도 모아야 되고 막 이게 해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이 큰 모델은 그냥 쓰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얘한테 뭔가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노하우를 어떻게 주느냐 이제 쉽게 말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듯이 예. 얘한테 요렇게 주면 요렇게 답변 나오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들만 서비스 상에서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예, 예. 그러면 이 녀석이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해서 해야 돼라고 한 4단계, 5단계를 직접 써줬는데 그 데이터를 AI한테 주면서 얘가 지금까지는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한 번에 대답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하듯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수학 문제를 풀어. 그렇게 하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정석을 보고 정석에 있는 문제를 보고 예시를 보고 찾아야지라고 하는 과정을 지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추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추론을 하면 뭐가 장점이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데 얘한테 방법론들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AI는 똑똑해지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아. 네, 종전에 아무도 안 했던 일을 걔는 할 수 있겠네. 네, 그렇죠.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 추론의 방식인데 내가 그냥 질문을 한 줄로만 했는데 음. 그 한 줄을 하려면 사실은 뭘 찾아봐야 돼. 그리고 얘랑 비교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결론이 뭔지 요약을 해야 돼. 요 사실 명령어를 다 줘야 되는데 그쵸. 지가 알아서 그 명령어를 다 나눠서 그렇죠. 다 해줘서 써머리 해가지고 딱 보여준다. 네, 그렇죠. 결국엔 그렇게 단계별로 하는 것들 지가 해서 하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한테 내가 엄청 그냥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기 잘하면 말기도 잘 알아먹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우리가 프롬프트 할 때 그랬잖아요. 얘한테 단계별로 얘기를 하면 예.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데이터를 쪼개 보니까 답변의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가 스스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런 추론을 하는 걸 다른 회사도 흉내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챗GPT 5원이 처음으로 이제 추론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도 흉내내고 싶은데 흉내를 내려면
얘네가 어떻게 했는지 노하우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을 아. 훈련시켜서 추론을 할 수 있게 했는지. 그쵸. 혹은 예. 추론의 그 프롬프트의 순서가 뭔지 로직이 그쵸. 뭔지.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노하우니까. 예, 노하우니까. 그거를 공개 안 하기 그래 시작하는 돌고래 거예요. 쇼를 어떻게 네. 시켰는지 어. 그 사육사가 노하우를 공개 안 하면 그쵸. 돌고래한테 가서 네. 절도 하고. 네. 아 근데 이번에 그 걔네는 중국 애들은 그걸 네. 공개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네들만의 방법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꾸로 사람들이 아, 오원도 이런 식이었겠구나라고 이제 거꾸로 추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딥시크는 네.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챗GPT 걸 보고 음흠. 그걸로 학습한 애들이다라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히려 그럼 걔네가 공개한 거는 네. 이게 사실상 그 오픈 AI에서 만든 급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오리지널리티가 아니고 그냥 오픈 AI 거를 그냥 챗GPT 거를 우리가 그냥 공개 살짝 엿보여준 셈이야. 그런 논리는 아닐까요? 이제 이게 이 얘기를 오늘 이제 할까 말까 했는데 결국 또 해야겠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서 딥시크 얘기를 할 때 딥시크라는 서비스가 오픈 소스랑 설치형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말고 예. 이제 모델로 들어가야 돼요. 모델로. 그러니까 모델로 들어가면 앞서서 딥시크가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딥시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챗GPT4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 추론 안 하는 이 녀석은 딥시크 V3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작년 12월에 나왔어요. 작년 12월에 나왔고 요즘에 이제 막 비용이 막 엄청 싸게 했다 막 논란데 그게 이제 V3예요. V3. 예. 그러니까 GPT-4 같은 애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얘한테 O1 같은 추론을 이제 시켜보는 걸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만들기 시작한 게 두 가지인데 처음엔 R1 제로라는 게 있습니다. R1 제로는 그 알파고도 알파고 제로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기보 없이 막 자기네들끼리 막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라고 본 거죠. 그럼 공부를 원래 기본적으로 시키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강화학습을 시키는 건데 얘한테 정확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학의 정석이라고 치면 수학 문제풀이 뭐 3x 뭐 2는 6 뭐 이런 걸 주면 얘 정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답에 대한 풀이 과정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AI한테 원래 기본적인 방식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AI가 뭔가 정답을 풀라고 할 때 정답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똑같이 내가 만든 답변과 똑같이 내면 너 정답이야 라고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뭐냐면 답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방법이 다양할 있잖아요.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말도 다양할 수 있고 그럼 그거를 다 어떻게 데이터셋으로 만들지? 라는 이제 질문이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챗GPT는 그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이 데이터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로 해보고 또 거기다 사람도 넣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넣어가지고 야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를 튜닝하기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네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노하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얘네가 이거를 좀 쉽게 비유하면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4명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 끝나고 4명이서 정답 맞추잖아요. 예. 이제 학생 4명이서 정답 대충 맞추다 보면 야 너 이거 맞았어 틀렸어 자기네들끼리 하고 풀이 과정도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대충 정하잖아요. 지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기. 지들끼리 그렇게 시킨 거예요. 지들끼리. 근데 지들끼리 시키는데 아쉬운 대로. 그죠? 아쉬운 대로 시키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정답이랑 풀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나눠서 이 AI가 두 개를 따로 답변하게 해요. 풀이 과정 따로 정답 따로? 그쵸. 그래서 정답 따로랑 풀이 과정을 따로 하게 해서 그 답변을 너다섯 개 만들게 해요. 예. 그러면 어떤 애는 정답은 맞았는데 풀이 과정이 틀릴 수도 있죠. 예. 어떤 애는 정답만 쓸 수도 있죠. 예. 어떤 애는 정답도 틀릴 수도 있죠. 예. 그런 애들을 다 같이 지들끼리 논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맞은 애는 1점, 정답이 틀린 애는 0점.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풀이 과정 맞으면 풀이 과정 맞으면 0.5점, 풀이 과정 틀리면 0점. 이렇게 나눠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강화학습이 된다. 네, 그 나눠서 지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챗 GPT는 그 일을 사람이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도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는? 그 수많은 답지들을 네.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했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했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계속 쌓아놨잖아요. 챗GPT한테. 예. 그렇게 수많은 해서 사례를 다 알아서 네네네. 그 사례랑 딱 맞는 거야. 네네네. 하면 정답. 그쵸. 아니면 틀린 거야. 네, 근데 그것도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는 뭐냐면 이게 딥시크 제로예요. R1 제로예요. 근데 R1도 있거든요. 그 차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R1 제로를 만들다가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딥시크에서 네. 예. 논문에도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책에 보시면 제 이 자료에 나오는데 아하 모먼트라는 게 발생해요. 아하 모먼트. 뭔 깨닫는 건가 보네. 네. 아하. 이게 아까처럼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잠깐만요. 이거 제가 여기에서 단계별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아하 모먼트가 나오는데 이게 이 논문에 보면 그 이 딥시크가 학습을 하면서 지가 텍스트로 이해하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러다 갑자기 영어로 지가 wait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wait 한 다음에 that's a aha moment I can flag here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와. 저게 지금 딥시크 얘기하는 거야. 네, 딥시크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사람들이 막 시켰는데 그걸 자기네들끼리 여러 개를 해가지고 지들끼리 막 답 맞추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선생님 없는데도 대충 깨달은 것 같아.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상 못했던 반응이네요. 네네, 그렇죠. 야,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게 동물들 서커스 훈련시키는 거하고 매우 비슷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계란 네. 후라이도 줘봤다가 네. 회초리도 때려봤다가 그쵸? 별짓을 다 하는데 얘는 네. 이상하게 콩기름을 주면 뭘 하는 걸 발견하는 그런 건가 그쵸. 봐요. 야, 아니 약간 토론 수업 비슷한 거지. 뭐 그럴 수도 원래는 있죠. 그러니까 챗집의 네. 정상적인 방식은 선생님이 있고 네. 선생님이 많은 데이터를 줘서 네. 이 데이터에 맞는 애들을 찾아가는 건데 음. 이건 일종의 학생들끼리 토론 수업을 하는 거지. 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러다 이걸 그래서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강화학습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논문에 썼거든요. 아, 자기들도 놀라운 네. 순간을 경험했다. 놀라운 순간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앞서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기네들끼리 토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 문제가 생겨요. 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답이 되게 그럴듯한데 뜯어 보니까 이상할 때가 있지. 말도 안 되게 틀리거나 또 얘네는 언어 모델이 이 여러 개의 언어를 막 학습하는 데서 답을 하니까 답이 막 언어도 섞여서 나오고 막 일본어, 영어 섞여서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딥시크 R1 제로를 좀 똑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AI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답과 추론 과정을 다 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예. 그렇게 하진 말고 아주 사람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문답 어느 정도 데이터셋만 얘한테 먼저 주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전에는 정답이 없이 자기네들끼리 토론학습만 토론을 하다가. 해가지고 그럴듯한 애들을 뽑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전에 예시 문제랑 답 과정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주고 그걸로 한번 공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시켜보면 예. 거기에서는 이제 좀 더 좋게 나올 거잖아요. 너무 엉뚱하게는 가지 않고 네, 너무 바운더리는 정해준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녀석들이 답이 잘했는지도 거기선 사람이 일부 좀 체크를 해요. 네. 그렇게 했더니 확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앞서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정답지를 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 정답지를 어떤 데이터를 보고 만든 거냐. 아, 그걸 챗GPT 걸 썼다. 이게 지금 논란인 거예요. 아.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정답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추론이나 풀이 과정을 쫙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풀이 과정을 그 상황에서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였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은 챗GPT 5원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결국 5원한테 좋은 정답지를 받아서 그 받은 걸로 이 딥시크한테 1차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들끼리 답을 막 하게 했더니 거기서는 자기네들끼리 꽤 좋은 결과가 나왔네? 아하 모먼트도 나왔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챗 GPT가 없었다면 네.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없었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기네들의 딥시크 V3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GPT-4 같은 예, 모델. 예. 그 모델로 자기네들이 했어요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GPT-4한테 물어보듯이 자기네 모델한테 이 풀이 과정도 알려주고 추론 과정도 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정답셋을 만들었고 그 좋은 정답셋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예상할 때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잘 안 나온다. 그럼 결국 거기서 GPT-5원한테 얘가 풀이 과정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걸로 좋은 데이터를 한번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거다. 그 말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딥시크 그 추론 모델이 음. 자동으로 하여튼 학습을 뭔가 시키면 일단 챗GPT한테 가서 음. 먼저 물어보고 자기가 그 데이터를 한번 받아온 다음에 음. 그 받아온 걸 가지고 나머지 교육시켰다? 토론 학습을 해서 했다. 그렇죠. 그 말이죠? 그런 가능성이 계속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그
챗GPT만으로 됐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이 GPT 같은 딥시크 V3 버전에서도 그렇게 받고 그리고 또 GPT-5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걔네들보다 더 가볍고 싸고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크게 논란이 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드린 거예요. 만약에 챗 GPT-4가 없었다면 뭘로 가르쳤을까요? 라고 하면 사회랑 이런 거는 동화서 해백과 사전으로 가르쳤을 거고 수학은 수학의 정석으로 가르쳤겠죠. 거기에는 풀이 과정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전을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까지 그거를 잘 못하고 있던 거예요, 기업들이. 왜냐면은 이거를 돈을 너무 많이 쓰면 그 데이터를 모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인공지능이 배우는 그런 그 교재는 무슨 별도의 포맷이 있나요? 챗 GPT가 네. 만들면 야, 이거 챗 GPT가 만드신 거니까 이건 내가 잘 배워야지 하고 배우고 야, 이거 수학의 정석 42페이지야라고 네. 하면 야, 이거 뭐 이러나요?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얘를 챗 GPT를 네. 쓰면 뭐든지 물어보면 일단 답은 네. 가져오니까 네. 그 정답지를 한번 보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교육 시킬 때 교육 자료가 네. 풍부하게 계속 쏟아지는 게 챗 네. GPT니까 네, 네, 네. 그래야 빨리빨리 학습이 되지. 네. 정석 그거 뭐 한 200페이지짜리 네. 그거 해보고 하면 오후에는 뭐 시킬 거냐. 네, 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걸린다 그 말입니까? 그럴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각을 할 때 구조들 아까 오원한테 시키면 얘가 단계별로 뭔가 얘기를 해서 답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냥 AI가 자동으로 다 학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제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보고 야, 이 표준셋 정도면 좋아라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 표준셋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면 그건 AI 구조가 아닌 거잖아요. AI가 그러니까 만들어내면 AI가 만들어낸 거를 쭉 보다가 그 중에서 괜찮다고 하는 셋을 골라서 학습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럼 음. 딥시크가 만든 걸 보고 이거 잘했네 너 이거야라고 줘야지. 남이 만든 걸 주고 갖고 오는 건 그건 그냥 딥시크 입장에서는 제3의 교재일 뿐인데 그게 왜 경화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게 기존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얘를 강화학습하려면 우리 데이터에서 해야 돼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개 있던 거나 정리한 거를 잘 줬더니 이 녀석이 꽤 잘하네? 라고 하는 것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해서 새롭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좀 방식이 다른 게 말씀하셨던 딥시크에선 그전엔 추론이 없었으니까 단계별로 생각하는 것들이 잘 나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이 5원은 이미 단계별로 나오는 것들이 나오니까 이 데이터를 같이 가져와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죠. 만약에 정말 딥시크로만 할 수도 있는데 예. 많은 연구자들이 볼 때 야, 이거 딥시크 V3로만 이 정도의 똘똘한 게 효율적인 그 정도 데이터로 나와? 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기자 질문도 이제 거기서 이제 유효한 게 오케이 그래 그러면 그 교육을 시킬 때 그 동안에는 그냥 여기저기 이미 존재하는 걸 가지고 했던가 자기들이 만든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 중에 괜찮은 거 골라서 야 일단 너 이것도 공부해라 이것도 먹어라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건데 네. 그걸 이미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미나이에서 뽑든 오픈 AI에서 뽑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겁니까? 그 생각 못한 네. 게 바보들이지. 그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IP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데이터로 볼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과 다른 나라의 첨예한 차이죠. 처음 사용한 방법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결과물도 결국 챗GPT에서 뽑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IP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챗GPT 약관에 써 있어요. 근데 뭐냐면 챗GPT 자체가 만들어질 때 전 네. 세계에서 내가 챗GPT 보고 쓰라고 안 한 거를 갖다가 다 긁어다가 맞아요. 자기들 학습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느냐 말냐는 결국 국가 간의 싸움인 거고 오픈 소스의 개념으로 보면 야 이거 뭐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그러한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공개하기 싫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되더라라는 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치팅이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명한 방법이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 논문이 이제 실제로 논문에 있는 내용과 프로세스가 다 공개돼 있고 실제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주 고품질로 정리한 데이터 그 데이터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 데이터는 그 데이터는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예. 이거를 보는 네이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이버? 예. 네. 왜냐면 네이버도 지금 자신들만의 언어 모델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추론 모델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추론 모델을 못 만들고 있는 회사가 오픈 소스로 나와 있네?
아니 그러니까 그 레시피인 거잖아요. 방법을 공개한 거잖아요. 예. 조련 방법. 네, 조련 방법을 공개한 거잖아요. 그리고 조련 방법을 공개했고 실제로 그게 나왔고 그거를 내가 테스트로 써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도 저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우리 데이터로 해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오픈 AI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방법론들을 예. 클로드나 우리가 지금 있는 뭐 이런 언어 모델들, 추론 모델을 아직 만들지 못했던 그 모델들이 이거를 차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이 추론이나 이런 더 고급화된 서비스가 오픈 AI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포인트고요. 저걸 이용해서. 그렇죠. 저런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방법론들을 이용하면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리소스가 부족할 게 없으니까 예. 막 해가지고 어쨌든 막 데이터도 넣고 막 돈 써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추시 모델을. 예. 그런데 추론 모델을 딴 데가 만들고 싶어도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뭐 데이터셋과 검증과 비용과 사람이 필요한데 저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도 해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지금 어떻게 보면 클로드 아니면은 뭐 네이버 이런 새로운 조련법으로. 자체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시도해 볼 수 있다. 근데 듣고 나니까 너무 단순한 아이디어라서 이게 과연 이런 시도를 했던 쪽이 처음일까? 즉 제미나이나 뭐 다른 것들도 몰래 다른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학습용으로 썼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말씀하셨던 이제 딥시크 V3도 그렇고 세상에 없던 방식들은 아니에요. 예. 이미 다 하나 따로 썼던 건데 이걸 아주 잘 조합하고 아이디어들에는 레시피를 공개하고 방법론들을 디테일하게 공개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공개한 게 처음이니까 다른 네. 친구들은 하고도 공개 안 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서 하나 두 개만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조합해서 안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시도하려면 시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큰 거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했어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 몇 번 샘플 해본 애들도 이거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저런 아이디어를 모르면 GPU를 많이 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죠. 이 질문 나오자. 그러니까 네. 이 질문은 그러니까 이거 그 딥시크가 그걸 공개하는 순간 네. 네이버니 뭐 카카오니 많은 뭐 다른 동남아시아든 많은 나라들이 저걸 보고 비슷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AI를 막 개발하는 상황이 되겠느냐.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설치형하고 예. 그다음 웹 서비스형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언어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애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클로드 예. 이런 데들은 네이버는 우리나라 데이터로 해서 챗GPT 비슷한 걸 완전히 처음부터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런 데들 같이 처음부터 만드는 거는 아직은 어려워요. 왜냐면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GPT-4 같은 껍데기 만드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려면 또 GPU도 많이 써야 되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추론을 시키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GPU를 들 쓸 수도 있다. 라는 정도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설치형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설치형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는 애들. 예. 예를 들면 원래 없었어. 예, 원래 없는 애들이 예.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공장에서 만약에 AI를 쓰고 싶어요. 예. 공장에서 AI를 쓰고 싶은데 제가 무슨 서비스를 회사에서 만들어요. 근데 회사에서 만드는데 챗GPT 서비스를 갖다가 쓰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챗GPT를 우리가 대화를 할 때마다 건건이 돈을 내야 된다는 사용료도 첫 번째 들죠. 예. 두 번째는 어쨌든 클라우드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 돈도 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딥시크 같은 모델을 내가 내 컴퓨터에다가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이제 뭐 컴퓨터는 좀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번에 실제로 뭐가 나와서 그러냐면 $2,000짜리 컴퓨터에다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데스크탑에다가 이 그 딥시크의 R1 제일 큰 모델을 설치를 했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서버가 아니라 300만 원짜리 컴퓨터로 이 딥시크 최신 모델을 설치하고 예. 그 안에다가 우리 회사 데이터도 넣고 막 여기서 돌리면서 우리 회사만의 서비스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인터넷에 연결 안 해도 네.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고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실제로 그 제가 이제 그 용량을 찾아놓은 게 결국은 있는데 소스 코드의 용량일 텐데. 네. 실제 이번에 이 딥시크가 놀라운 게 제일 큰 게 404기가고요. 그러니까 1테라바이트가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적은 건 1.1기가까지 줄였어요. 그럼 1기가나 400기가에는 네.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텍스트로 들어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404기가짜리는 거의 그냥 GPT-4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걸 되게 효율적으로 담아놓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안에 지식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지식들이 들어있는 텍스트로? 거죠. 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작아질수록 뭐 하는 거냐면 이걸 예. 이제 증류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뭐 기름 같은 것도 이렇게 동동 뜨면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가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계산을 조금 덜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수점 8자리까지 있던 거 한 4자리까지만 계산을 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용량이 줄고 얘가 조금 생각을 하겠죠. 그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지식을 나눠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기본부터 수학으로 치면 수학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계별로 쭉 공부할 수도 있지만 예. 그냥 고3 문제만 풀게 얘가 막 공식만 외우고 고3만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그 학문을 나눠서 그냥 사람으로 표현하면 고3, 고2 것만 딱 놔두고 밑에 걸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용량을 줄인 애들이 특화된 거에 따라서 쓰면 이 녀석을 갖고 우리가 되게 생각해 볼 게 많아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1기가짜리다. 그러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메타 안경 있잖아요. 네. 요 메타 안경이 아시겠지만 요게 지난번도 제가 CES 얘기를 드리면서 실제 중국에서 이 비스무리한 안경들은 대부분 만들었다. 근데 이 언어 모델 그러니까 요게 있는 페이스북 라마 같은 언어 모델을 자기네들이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챗GPT랑 연결을 해서 주고받다 보니 느리다. 예. 그리고 이게 끊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기가짜리 정도면 저걸 조금 더 이제 최적화를 하면 여기에 안경이 넣을 수 있겠네요. 딥시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 필요 없이. 네. 어. 그럼 이제 이걸 갖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기계들에 이런 언어 모델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젠장 통역사 망했구나. 아니요, 근데 이게 꼭 통역사뿐만 아니라 실은 이제 제가 이걸 되게 그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이 딥시크가 나오기 전에도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거 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고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CES를 갔을 때 마음 A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마음 AI라는 회사가 퀄컴 부스에 있었어요. 퀄컴 부스에. 왜 퀄컴 부스에 있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다 AI 돌린다고 하면 엔비디아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돌리는데 문제는 스마트폰에 있는 그 AP는 비싸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부터 사물 인터넷 이야기 나오죠. 사물 인터넷을 위해서 인터넷이 연결되는 이런 센서 칩 이런 거는 한 몇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로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음 AI가 뭘 했냐면 그 10만 원짜리 그 MPU 포함해서 10만 원짜리 IoT 칩에다가 어거지로 이 라마 그러니까 있었던 오픈 소스 이걸 용량을 확 줄여가지고 넣었어요? 거기다 넣은 거예요. 어? 그리고 그것만 넣은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 TTS 그러니까 음성 인식 기능이나 음성 대화하는 바라까지 이 10만 원짜리 칩에다가 다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게 TV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TV 셋톱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다가 이게 10만 원짜리 칩만 꼽으면 이 녀석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복잡한 거 없이 그냥 AI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은 막 수백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뭐 스마트폰을 쓰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가전 기기들에 한 10만 원에서 조금 더 싼 이런 칩 하나만 꼽으면 그게 이제 단순히 옛날에는 IoT 그래서 뭐 인터넷에 연결되고 센서가 있고 이 수준인데 거기에 이제 AI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그냥 인터넷이 더 잘 연결되게 만들면 그냥 꼭 온 디바이스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용처나 용처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지금만 해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냉장고에 IoT에 연결을 해서 인터넷이 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네. 이제 유지비가 들잖아요. 인터넷에 연결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드는데 집 앞에 5분 거리에 편의점 있어도 집에 냉장고 갖다 놓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갖다 놓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네. 좀 더 예. 이 안에 있으면 하여튼 더 편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비용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이? 그런 네. 아. IoT 기반으로 연결하고 인터넷에 연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센서의 비용이나 칩의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용이 되게 낮은 금액에서도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AI 에브리웨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이슈.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고 내 개인 데이터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느냐 수많은 그 컨설팅 기반이나 AI 회사들이
이제 회사마다의 특화되어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죠. 이거는 챗GPT 연결 안 돼 있어도 우리 서비스에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되게 강력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딥시크 모델을 클라우드에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 그거 말고도 이런 우리가 말하는 요즘 AI PC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AI PC. 근데 AI PC들에서 딥시크를 쓸 수 있게 최적화를 하는 걸 지금 했어요. 이거 왜 했느냐? 개발자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개발자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올해 시작하면서 AI PC라는 게 뭐 삼성도 나오고 LG도 나오고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사서 뭐 하지? 그럼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AI PC를 샀다고 해서 챗GPT 프롬프트 치고 막 복잡한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클릭 딸깍하면은 뭔가 확 됐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거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만들어줘야 될 때 기존 방식의 AI면 예를 들면 제가 챗GPT 기반으로 만들려면 만드는 사람도 만들면서 돈을 계속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 PC 안에다가 설치형으로 이런 걸 쓸 수 있으니까 만든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자기가 이 오픈 소스에다가 여러 가지를 씌워서 프로그램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실제로 깐 거는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 딥시크 같은 AI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네가 돈 주고 파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리눅스도 마찬가지인데 리눅스 자체는 공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돈 주고 팔잖아요. 그 사람 시켜야지 그건. 네, 사람 그렇죠. 불러야지. 네, 그런 거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기기들의 AI가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네. 질문 있습니다. 지금 나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면 아이폰이다. 그러면 뭐 시리아 이렇게 해서 뭐 쓰잖아요. 네. 근데 많이 못 쓰는 게 그냥 전화번호 찾아 이런 거나 되지. 뭐 리멤버에 들어가서 뭐 사진을 찍고 이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앱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오픈 소스 설치형으로 하면 다른 앱에 접근이 가능해서 마치 내 엑셀을 열어서 네가 여기다 뭐 몇을 넣어서 평균을 구해줘. 이런 게 되나요? 그럼? 그거는요. 이따가 설명드릴 좀 시간이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픈 소스냐 아니냐라기보다는 그건 차이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니고 둘 다 됩니다. 오픈 소스도 되고요. 그리고 설치형도 되고 실제로 이번에 그 챗GPT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을 냈어요. 예.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인터넷에 얘가 대신 들어가서 저 대신에 쇼핑도 해주고 물건도 사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그 클로드에서 컴퓨터 유즈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그 녀석이 말씀하신 대로 클로드를 실행을 시키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을 막 접근하기 시작해요. 지가 네. 그건 설치형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설치형이어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설치형뿐만 아니라 웹 기반으로 돼 있으면 웹에서 제 개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걸 하더라도 클로드나 챗GPT로 하면 챗GPT나 클로드한테 그거 쓸 때마다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쓰는 거니까 별도의 사용료를 안 내는 거죠. 그럼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뭘 만들든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컨트롤하는 걸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갑자기 챗GPT가 정책을 바꿔요. 그러면 그때 바꿔야 돼요. 아니면 클로드가 버전업이 됐어요. 바꿔야 돼요. 물론 최신 서비스면 좋겠지만 우리가 딱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에 들어가 있는 언어 모델이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바뀌면 개발자들 입장에서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얘는 설치형이니까 낮은 버전을 쓰더라도 그 버전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 내 소프트웨어 같은 걸 다른 거 방해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마치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되게 특이한 프로그램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 돈 주고도 사고 막 그런 식으로 AI 언어 모델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좀 더 쉽게 접근시키거나 다양한 데서 쓸 수 있게, 그리고 AI도 되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물론 그러더라도 난 최신 서비스를 쓰고 싶어 라고 하는 데들은 챗GPT의 서비스를 쓸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넓어진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집집마다 PC에도 인공지능을 다운받아서 내가 관심 분야의 인공지능을 여러 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CPU나 램이 더 많이 필요해질까요? 그 부분이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나왔을 때 엔비디아의 전략을 얘기할 때 저는 엔비디아가 이거 어느 정도 예측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CES에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얘기한 게 H200, 이쪽이 아니라 RTX 그래픽 카드 이거를 되게 저렴하게 내놓고
누구나 내 PC에서 추론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내 PC를 워크스테이션처럼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결국 그 시장인 거죠. 그 시장. 그럼 PC에도 이제 GPU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PC에도 GPU가 있고 CPU로도 최적화하는 게 있어서 실은 요즘에 이걸 맥북 프로로 돌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이게 그러면 엔비디아의 어떤 거 뭐 어떻게 되냐 이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일반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도 우리가 말하는 어느 정도 게이밍 노트북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노트북을 게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AI 때문에 살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H100 이런 것들, H100 이런 거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진짜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런 언어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텍스트 기반의 언어 모델을 돌릴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최적화가 되면. 그럼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번에 CES에 보면은 얘네들이 협업 파트너로 다 어디를 얘기했느냐? 자동차, 로봇 이런 데거든요. 다 뭐냐면 영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영상. 그다음에 큰 처리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 비싼 칩들은 B2B나 로봇이나 영상, 자동차 이쪽에 계속 쓰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언어 모델에서는 계속 조그만한 것들이 설치형으로 나올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RTX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AI 만드는 이 두 가지의 영역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딥시크의 이번에 그 충격이 네. 딥시크 쇼크라는 게 AI 대중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네, 전 정확하게 그렇게 봐요. 네. 물론 논란이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소스 코드의 원본이 어떻게 되느냐 뭐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오픈 AI지만 클로스드 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시장에 큰 영향을 줬냐면 이번에 챗GPT가 O3라는 버전을 냈거든요. O3 미니. 예. 근데 이 O3 미니가 원래는 유료로 나올 거였는데 딥시크 나오고 나서 무료로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딥시크를 설치해서 쓸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딥시크닷컴 설치하지 마시고 그냥 챗GPT 공짜에서 O3 쓰시면 돼요. 왜냐면 O3 미니 버전 그 프로페셔널 벤치마크가 나왔는데 예. 이번에 나온 딥시크 R1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딥시크 R1보다 좋은 모델을 이제 그래서 실제로 딥시크 R1이 나왔을 때 샘 알트먼한테 인터뷰를 해서 샘 알트먼이 이제 그 트위터에다 올린 게 있거든요. 예. 그걸 보면 자기네가 되게 좋긴 하다, 놀랍다.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거 낼 거야, 준비하고 있어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O3 미니를 냈는데 최초로 무료 사용자들한테도 추론이 되는 녀석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생각하는 과정을 그 전에 O1에서 안 보여줬는데 이제 보여줘요. 네, 그것도 이제 딥시크 때문에 똑같이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오늘 이제 일본에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제 또 샘 알트먼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오픈 소스가 확실히 중요한 것 같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오픈 소스 안 했는데 오픈 소스 한번 검토해 볼게. 정도 약간 서비스 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옛날 버전은 좀 오픈 소스로 내놓으려 이런 그림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딥시크라고 하는 게 어떤 그냥 중국에 이런 게 아니라 오픈 소스 계열에서 되게 많은 변화를 주는 거죠. 변화를.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띵크라는 게 이제 GPT에도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추론하기나 이런 게 생겼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행복한 이런 이제 시장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O3 미니가 실제로 보면 딥시크 R1보다 O3 미니 하이가 실제 벤치마크 결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녀석이 되게 빠른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오픈 AI나 뭐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오픈 소스를 노리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오픈 소스로 하면 오픈 AI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지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픈 소스로 했을 때 오픈 AI가 돈을 버는 방법은 하나죠. 인터넷 지금 보면 쉽게 말해서 이번에 그 오늘 카카오랑 그 오픈 AI가 협업한다고 하면서 네. 카카오가 여러 가지 서비스에 오픈 AI 거 써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건 오픈 소스가 돼도 돈을 벌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용료를 받겠죠.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구조는 되는데 오픈 소스화가 되면 개인들이 이거를 그 챗GPT에서 $22 주고 쓸 거냐? 이건 아닐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설치형을 아까처럼 다른 퍼플렉시티에도 그럼 들어갈 거고 뭐에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제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오픈 소스를 열면 여러 가지 연구도 되고 테스트도 될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메타 같은 경우는 이 오픈 소스를 해서 얘네들이 더 똑똑하게 만들면 그걸 자기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넣어가지고 그걸로 돈 벌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딥시크의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예를 들면은 뭐 중국에 있는 칩메이커들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는 기술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도 되게 좋아라는 걸 홍보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오픈 AI는 그렇게 하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픈 AI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AI를 갖고 잠시만요. AI를 갖고 이 녀석들이 뭔가를 잘 한 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로 이 녀석들이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말했던 잠시만요. 그 딥 리서치라는 걸 이제 오늘 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오픈 AI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뭔가 방어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책이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자기네들의 기술력을 좀 더 압도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딥 리서치라고 하는 녀석을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는 파트너십을 계속 맺어서 그래서 이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해서 오퍼레이터 같은 기능,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예를 들면 이 안에서 내가 뭐 주문을 하면은 주문도 클릭되고 그러는데 예. 그 안에 단순히 이 인터넷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우버를 예약해줘, 도어대시로 해가지고 뭘 해줘, 뭐 인스타카트에서 뭘 주문해줘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거는 사람들이 이 챗GPT 안에서만 모든 걸 다 하게 하려는 약간 그런 이제 그림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거 한번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 이제 GPT가 이번에 말씀드린 딥 리서치 기능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심도 있게 생각하는 거. 그게 어느 수준인지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죠? 이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여러 가지를 돌려가지고 선행연구 동영양제 이거다. 네. 이건데 이게 제가 되게 복잡한 걸 시켜봤어요. 실은 제가 2019년 11월에 논문을 하나 쓴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논문 이후에 논문을 준비하고 싶으니까 논문이 퍼블리싱된 이후에 연구를 최신 동향으로 선행 연구를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선행 연구를 정리해줘라고 시켰어요. 오. 네, 그럼 보통 기존에는요, 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답변을 바로 하거나 예. 아니면 생각을 해가지고 추론을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추론을 한 다음에 자기가 단계별로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딥 리서치는 어떻게 되냐면 저한테 역으로 한번 물어봐요. 얘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최신 동향을 하려면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범위를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은 필터 버블에 대해서 일반적인 연구도 할까요? 제가 유튜브 걸 썼다고 그랬잖아요. 예. 유튜브에 초점을 맞출 연구만 할까요? 알려주시면 제가 할게요. 어. 두 번째, 연구 시기. 논문을 2019년 11월에 쓰셨다는데 그 이후로 최신 연구를 다 포함할까요? 3년만 쓸까요? 어. 세 번째, 이 기법을 쓴 것만 할까요? 다양한 연구를 다 포함할까요? 어허. 네 번째, 현상만 할까요? 알고리즘까지 할까요? 연구만 할까요? 이런 거를 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주겠대요. 어. 그래서 제가 엄청 복잡하게 또 시켰어요. 일반적 연구도 하고 최신 연구도 하고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하면서 5분 동안 생각을 쫙 해가지고 5분이요? 네, 5분 동안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이제 생각한 방식을 이거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PDF가 안에서 또 찾아서 9,000명을 대상으로 뭘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 사이트들이 있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구글에도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구글에 있는 거는 웹사이트 기반으로 치면 얘는 이제 논문 같은 걸 실제로 읽고 요약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도 정리하고 혼자서 흥미롭지 않니? 막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다 읽고 출처를 22개를 봐요. 저거 계속 하고 있었다고요? 예. 네, 얘가 혼자서 하고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해요. 필터볼 연구 동향, 연구 배경을 현상을 말합니다. 알고리즘 등에나 실증 연구. 솔직히 말하면 논문에 그대로 써도 되는 수준이에요. 주류 콘텐츠 강화, 댓글 네트워크 분석, 상향, 검증, 필터 버블. 한 번에 이만큼을 다 쓴 거예요, 얘가. 양극화, 평가. 여기 보면 다 논문 링크도 있고 도입 막 이야.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 녀석을 하는 녀석이 이번에 딥 리서치라는 게 어제 나온 기능이고 이거는 아직까지 $200짜리 한 달에 되게 비싸게 내는 $22도 아니고 $200짜리 사용자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추론의 능력을 엄청나게 높이거나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제대로 연구자들이 쓸 수 있게 하는 수준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쓸 사람은 이거 쓰고 그리고 우리가 저가 버전 공짜로 풀게. 그래가지고 O3 그냥 공짜로 풀 테니까 너네 쓰고 싶은 사람 써.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딥시크 R1이 나온 것들에 대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에 대한 강점은 여전히 좀
그 GPT가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아까처럼 떨어지는 것들을 막아야 되니까 아까 뭐 대기업과의 협력이랬는지 아니면은 이제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랑 해서 아예 대놓고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기업들에게 컨설팅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서비스 지향적인 서비스 이제 그런 회사로서의 돈을 버는 그림들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뭐 이런 형태들까지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시장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저도 따라가기 힘든데 어쨌든 딥시크의 포인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 특히나 이제 조금 더 AI를 누구나 설치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연, 혹은 내가 그 오픈 AI 같은 챗GPT를 처음부터 못 만들지만 그런 비스무리한 거를 내가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또 내가 이거를 용량을 줄여서 디바이스에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보는 이런 것들까지 가능케 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리한 방식으로. 그렇죠. 영리한 방식으로. 네, 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도 이런 게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메타의 라마나 이런 게 계속 그렇게 왔던 건데 이번에 충격을 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론이라는 거는 그래도 오픈 소스가 못할 줄 알았는데 오픈 소스가 추론까지 해버리는. 그리고 오픈 소스가요? 오픈 소스화. 네, 오픈 소스화가 돼. 네, 그래서 이제 딥식, 그러니까 오픈 소스 계열에서 말씀드린 라마나 중국 모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챗GPT 그냥 4 수준으로 되는 그런 이제 녀석들은 다 만들어 왔었는데 예. 이 추론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이 기존에 있었던 애들이 제대로 못 보여줬었는데 이걸 하고 그 한 방법에 대한 말씀하셨던 사육 방식 이런 것까지 논문으로 오픈을 하고 그런 것들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 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사용자들 그럼 우리도 비슷하게 해보자. 이 발표가 혹시 중국 정부의 의도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있다면 왜 했을까요? 이런 걸 해서 딥시크와 혹은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걸 이제 뭐 다른 분이 쓰신 표현이긴 한데 제가 이제 라디오 듣다가 되게 혹해서 들었던 게 강정수 박사님이 쓰신 건데 AI 실크로드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드렸던 챗GPT 같은 거는요. 생각해보면 돈 주고 써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쓰죠. 그런데 막 브라질 아니면 저기 막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한 달에 몇십 달러 쓰고 하는 거 어렵잖아요. 네네. 그럼 오픈소스 계열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국 서비스예요. 그러면 역으로 그런 그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 서비스보다 중국 기반의 서비스를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라는 저렴하게? 거죠. 네, 저렴하게. 아니면 딥시크닷컴을 쓰면 되니까. 그렇게 썼을 때 중국이 얻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인가요? 데이터죠. 첫 번째는 딥시크닷컴을 쓰니까. 두 번째로는 딥시크를 만들 때 계속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추론하는 일부 부분에서 화웨이 칩을 쓴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엔비디아 없어도 우리가 이런 오픈 소스 만드는 수준은 우리 거 쓸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만든 언어 모델이랑 중국 GPU가 중국에 있는 칩들이 궁합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우리가 말하는 개도국 같은 데는 이런 저렴하고 중국 버전의 서비스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전략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했던 뭐 그런 근데 분야입니다. 그럴 거면 그걸 출시하면 되지 굳이 뒷단의 노하우를 다 오픈해서 얻을 건 뭐예요? 그 뒤에서 오픈한 것 때문에 놀란 건데 우리는. 저는 오픈을 했기 때문에 놀라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비스무리한 모델들은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만약에 화웨이에서 나오더라도 만약에 뭐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오픈하지 않았으면 네, 그럼 뭐 몰랐을 그냥 거다. 뭐 사람들이 챗GPT 쓰지 뭐 달라 이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 화제가 광고가 됐으니까 광고도 있고 이거는 미국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 였는데 만약에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면 지금 챗GPT보다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 챗GPT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 중국에 있는 회사가 이거를 서비스로 냈어요. 그럼 에이 뭐 냈는데 챗GPT보다 별로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 여러분 제가 챗GPT의 AI의 노하우를 다 저희가 해서 간접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예. 다 풀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로 같이 연구해봐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픈 AI는 처음엔 오픈한다고 해서 오픈 AI였는데 노하우가 생길수록 클러스터가 되고 있는데 야 오히려 중국이 저걸 연해? 야 그리고 저걸 갖고 우리가 같이 연구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이 말씀드렸던 이 딥시크 모델이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여러 가지의 방법론들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보안에 취약하거나 해킹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하면 해킹이 잘 뚫린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거를 딥시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고쳐주는 거예요. 왜냐면 오픈 소스니까. 오픈 소스 기반으로 같이 고치고 I 그럼 see. 고친 아이디어를 갖고 다시 만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둘 수 있는 어떤 전략적 판단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그 량원평 그 딥시크 창업자 네. 생가에 가서 막 중국인들이 사진 찍고 관광지가 돼가지고 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지금 국뽕이 차올라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전 세계가 놀라고.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목적이었던 충분히 게 그럴 수도 아닌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처럼 이제 이런 거죠. 야 오픈 AI라고 미국에서 뭐 다 오픈한다고 한 녀석들이 다 안 얘기하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진정한 오픈이야. 우리가 진정한 오픈이야. 아니면 우리가 이 엄청난 노하우를 다 공개했어. 우리가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오픈 AI가 공개하기 시작하잖아.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 PC는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유사한 맥락이라서 PC는 요즘도 새로운 CPU가 나오고 있고 뭐 좋아하는 분들은 좋은 거 쓰고 뭐 13세대, 12세대 쓰지만 네. 이제는 그것 찾아서 쓰는 대중 다수는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렴한 거 그냥 됐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좋은 거 조금 좋겠지. 근데 이제 우리 삶에는 요 정도면 딱 적정해. 하는 수준이 PC는 되어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은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명분이 없으니까. 인공지능은 이제 딥시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요 정도 비용으로 요렇게 정도면 대충 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챗GPT가 좋긴 좋지. 그러나 이 정도의 비용 효율적으로 하는 거 정도면 대충 대중 수요의 한 90%는 커버해. 라고 하는 수준으로 올라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젠 뭔가 더 좋은 거 하드웨어 경쟁은 정말 끝나고 이제는 그 저렴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한 응용과 소프트웨어 전쟁이다. 국면이 넘어갔다. 인공지능 드디어 이제부터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질 거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네. 요런 조련 방법을 새로 알게 해줬어? 그럼 지금 투입했던 비용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네. 그러면 더 좋아지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네. 그럼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쟁의 국면이 좀 더 오히려 더 치열하고 가파르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어느 쪽이에요? PC를 만드는 하드웨어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선 딥시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완전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에요. PC 쪽은 그렇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컴퓨터가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거 사양 딸려서 못하니까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런 거가 지금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딥시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도 그러니까 아주 이제 성능이 있는 딥시크를 깔려면 컴퓨터가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걸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도 예를 들면 기업용 이런 거 하려면 이 컴퓨터에서 안 돼요. 바꿔야 돼요. 라고 하는 이제 교체 수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AI PC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메이커들이 되게 기대했던 바였거든요. 근데 연초에 생각보다 그게 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딥시크가 나오게 되니까 그럼 이걸 갖고 시도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디바이스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비슷하게 이런 가전기기들 역시도 그런데 만약에 칩이 들어가서 이제 한 번 사면 관리비 없이 그냥 계속 AI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 기능이 한 번 더 하드웨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 메이커들은 오히려 지금 있을 때 되게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딥시크가 삼성의 구세주가 되겠네. 뭐 나중에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삼성은 이제 자체 AI를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노하우나 방법론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나 구글, 오픈 AI 등 먼저 1세대 인공지능 업체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 방법론이요. 결국 오픈됐잖아요. 그러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그 방법론 안 쓸 거냐? 저는 쓸 거라고 보거든요. 것 같아요. 그럼 더 효율화되는 거죠.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니 예전보다 더 효율화되는 그림으로 갈 거다라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그 추론이라고 하는 쪽이 계속 지금 깊어지는 이유가 이 모델 자체를 한 번에 완전히 바꾸기에는 지금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데이터를 이미 거의 다 학습을 했고
그럼 이거를 똑똑이를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쓰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예. 라는 이런 궁금증도 있으니까 버전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계속 추론 방식만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추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들이 나오고 그거를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에 비하면 더 좋은 GPU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애들 보면 그걸 갖고 또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 문제를 한 4개 정도는 그 어떤 예시를 푸는 애 4명이서 답 맞춰보게 하는 걸 4명이 아니라 한 20명으로 답을 맞춰보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법론들에 대한 최적화가 될 텐데 그럼 이제 그런 거를 공개할 거냐 안 공개할 거냐는 그거는 이제 기업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 오픈 AI는 GPU를 10개 쓰면 할 수 있는 일을 어쨌든 좋은 노하우가 공개됐으니 5개만 쓰고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면 5개만 쓰고 그 일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 10개를 그대로 더 사서 더 많이 할 거냐? 그런 말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거에는 네. 둘 중은 과연 인공지능이 더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비용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 순간이 오는 국면이냐? 네. 어떤 페이스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그 페이스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계속 패스트 팔로우고요. 예. 미국은 더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번에 그 오픈 AI가 얘기하고 있는 뭐 AGI라든지 아니면 오퍼레이터 기능이라든지 베타로 나오고 있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추론이 필요하고 더 많은 GPU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국면은, 그러니까 아직은 더 가고 있는 사이즈고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은 들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뭐든지 처음 길을 가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효율을 중국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수많은 연구자들이 오픈 AI가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길들을 뒤에서 보고 저 방법이 있었네. 이걸 효율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알겠어요.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계속 하면서도 그럼 이걸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지? 어디까지 써야 되지라는 고민은 여전히 이제 더 생기겠죠. 오픈 AI 그게 입장에서. 이제 더 달려갈 거다. 네. 더 달려갈 거다. 아닙니다. 근데 병아리를 모이를 주다 보면 병아리가 모이를 주면 이렇게 병아리의 체중이 늘다가 네. 모이를 줬는데도 잘 안 느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양계업자는 모이를 더 주지 않고 병아리를 잡아버립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까? 지금 그래도 한참 더 올라갈 게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들이 내놓은 추론의 결과를 오늘도 몇 개 봤잖아요. 네. 제 눈에는 놀라워요. 아 조금 더 잘해주지 저 수준이 저게 뭐냐? 라는 느낌이 든다면 야 얘네들 좀 더 투자해야 되겠는데 투자의 이거. 효율이 이번으로 늘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이제는 저만 하면 됐지 인공지능이 뭘 더 해주겠어. 저게 최선이지. 그러니까 어디 봐서는 야 진짜 이건 박사과정이 스스로 인간이 정리한 거보다 뭐 못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뭘더 인공지능 열심히 전체가 아니라 LLM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텍스트를 보는 쪽에서는 네. 어느 정도 정체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이게 완전히 똑똑해지려면 GPT-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이 아니라 예. 이 앞에 모델이 엄청나게 똑똑해져야 되는 거 지금 테크닉적으로 계속 똑똑하게 하는 거지 네네네. 이 엔진을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을 왜 계속 안 바꾸고 있느냐라는 면에서 말씀하신 이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엔진을 바꾸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안 나온다. 왜냐하면은 데이터도 오픈돼 있는 거 대부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 엔진을 갖고 데이터를 주는 예를 들면은 희귀한 의료 데이터도 넣고 뭐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LLM 자체는 어느 정도 정체가 될 수 있지만 이 LLM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예를 들면은 이 녀석한테 아까처럼 뭐 인터넷을 로그인도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웹사이트도 붙이고 여러 가지 앱에 있는 연결을 하고 이런 서비스단의 계열들 아하. 이 서비스단의 계열은 좀 하나 갈 거고요. 두 번째는 왜 굳이 AI라고 했냐면 말씀드린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영상 기반의 뭐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쪽은 아직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네.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이제. 그러네.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우리가 텍스트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정말로 이제 AI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로봇이 정말 이 정도 되는 그 논문을 막 말로 하거나 아니면은 써주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지금 네. 막 효율화를 할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기술이라 네네네. 어디까지 가는 건지는 모르긴 모르겠으나 네. 저는 하여튼 더 열심히 달려가지 않을까. AI 기업들은. 네. 어쨌든 힌트가 생겼고 달려갈 꼬울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꼴은 결국에는 지금 AI를 가장 최선에서 하고 있는
오픈 AI나 엔비디아 같은 데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저는 되게 냉정하지만 그들이 지금 미래를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바라만 봤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한 90점까지 빨리 따라가 보자. 우리가 맨날 잘했던 패스트 팔로우 전략. 이게 이제 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야 재밌네. 재밌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되게 머리가 엄청 아팠거든요. 오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막 이랬는데 이야. 재밌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저희도 저희가 질문하지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역시 그럼요. 그럼 나도 우리도 들은 게 있다고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언더스탠딩 올 때마다 거의 네. 교수님한테 논문 평가받는 그런 느낌으로 오는데 어디 많이 알고 계시나 테스트도 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네, 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제 AI 2025 책 좀 사주시고 김덕진, 네, IT 2025. 커뮤니케이터 김덕진 장안의 구독, 화제인 책입니다. 네, 저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힘드네요. 네. 오픈 AI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네. 아니 오픈 AI야 딥시크. 네, 딥시크가. 자 투자는 어디에 해야 돼요? 삼성 그렇게 제가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저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는 요거다. 저는 뭐 개인적이니까 저는 엔비디아 열심히 많이 더 사놨어요. 오히려 이건 더 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시장 양쪽으로 갈 거라서. 근데 이거는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식은 기대 심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가 클 거냐 그럼 회사는 더 클 것 같아요. 회사는 더 클 것 오케이. 같아서 주가가 뭐 저평가든 그건 오르는 그거는 결정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뭐 엔비디아가 아직은 뭐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응용 저는 쪽에서는 응용 쪽은 이번에 팔란티어처럼 어떻게 그런 보면은 것들. AI로 돈 버는 것들 이런 회사들이 좀 관심이 본격화될 있겠죠. 것 같아요. 네. 진짜. 더 왜냐면 본격화되겠죠. 오늘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서로 오픈하는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게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딥시크가 한번 오픈하니까 야 그럼 우리도 오픈해야 되겠어. 우리도 오픈해야 되겠어. 서로 이런 경쟁이 일어나면 그럼 회사마다 회사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사무 환경으로 깔아주는 회사가 필요한데 네. 옛날에 그 뭐 회사에 저 와서 뭐 미들 그룹웨어 만들어주던 회사다든가 뭐 그런 회사들 이른바 IT 노가다 그렇죠. 엄청 활성화될 수 있죠. 일종의 AI, SI 회사들 뭐 삼성 SDS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걸 하는 전문 스타트업이 생길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비싸서 못했던 거가 이제 싸지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도 뭐 MySQL이나 이런 이제 오픈 소스 형태 데이터베이스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자만 있으면 우리가 돈 투자 안 하고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시장들이 뭐 열리는 좀 어떤 포인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AI 관련 마치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할 때 초창기에 생각해보면 빅데이터 처음 열릴 때도 비슷했거든요. 빅데이터가 처음에는 몇몇 회사의 어떠한 그 그냥 일부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회사가 데이터 해야 된다니까 막 회사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뽑네 뭐 데이터 관리를 하네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AI 쪽도 이제 AI 담당자들이 되게 다양한 곳에 이제 생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초를 좀 한 번에 더 포문이 아닐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야 세종사이버대학교. 빨리 가서 네. 엔비디아 주식은 제가 말씀드린 전 주식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 그냥 요즘 2%가 엔비디아를 좀 샀거든요. 극관심이야 극관심. 아직 안 샀어. 아직 안 샀어. 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못 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주식은 우리가 여기서 이러면 이제 주가 조작에 이제 있지만 그래도 주식이야, 이런 뭐. 거 헬번 해야지. 얘기하기 무슨 잘해요.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우리 그래. 모두 가서 싼 주식 있으면 사서 돈 그렇지. 벌어와야 그렇지, 외화에 그렇지. 끌린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렇지. 자동차 아이고. 수출과 같아요. 근데 뭐 관세나 이런 뭐 그런 이슈는 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종사이버대학교 김덕진 교수님.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